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발표하면서 공항과 도심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 시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숙제입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 중 하나인 보험자 병원화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시설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전문업소 17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이 직면한 원전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다음 달 8일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두 건 모두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 문제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며 질타받았던 시의회도 뒤늦게 부산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8일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한수원은 수명 연장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정보 접근성부터 문제입니다. 공람 결과에 보면은 공람 횟수가 15번. 부산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199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어졌는데 그 공람된 내용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서지가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또 가동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수원이 진행한 공청회 역시 4번 중 1번은 무산, 3번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시민들은 안전성에 더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엉터리로 진행을 하면서 부산 시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배제한 채 이렇게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한답니다.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면은 우리 부산시나 우리 좀 의회에서 좀 빨리 반박자가 좀 늦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나 또 비공식적으로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시의회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원전 수명 연장과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금정구 침례병원이 파산한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금정구에 제대로 된 응급실이 하나도 없는 만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의 일종인 보험자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각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은 공공병원 중 하나입니다. 주로 새로운 의료 서비스나 각종 지불제도, 의료 수가 등을 먼저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일산에 한 곳을 운영 중인데 비수도권에서도 보험자 병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부산시는 침례병원에 보험자 병원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99억 원을 들여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복지부의 요구대로 리모델링비 전액과 의료 장비비 등 2천여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며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시장 공약 사항도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이제 테스트베드 역할과 그다음 지역 우리 대학과 연계한 그런 의료 수급 체계를 가지고 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 중앙 정치권에서도 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보험자병원 설립 마지막 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2개월 뒤 열릴 예정으로 심의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는 바로 보험자병원 설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부산시와 복지부와 지금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이 보험자 병원이 된다면 급성기 질환, 즉 응급실 전문병원에 건강검진 기능을 더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하는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30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을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불확실했던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2030 엑스포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시도 지난해 연말 계획을 밝혔던 항공과 도심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 수소 전동차의 안전성 검증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부산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도입할 계획인 부산형 급행철도 VTX입니다. 도심 47.9km 구간을 AI 기반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소 전동차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당 아래 40m 깊이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명지, 하단, 북한과 센텀시티를 거쳐 기장 오시리아까지 6개 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0km, 최고 속도는 시속 198km로 이동이 가능해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에서 부산항 북한까지 15분,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25분 내 완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는 3개월 전 도입 계획 발표 당시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시도 급행철도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2030 세계 엑스포를 북항에서 열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항에서 북한까지 가장 빠른 신속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공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는 이달 말부터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행철도 도입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VTX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의 좀 전략들이 좀 많이 세워져야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나 재원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발표에 따라 2030 엑스포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항과 도심에 있는 교통수단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의 행보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토부에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시가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 소식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긴 한데요. 가덕 신공항과 가까운 강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이 명지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여기 명지의 발전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좀 불확실했었던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약세로 이제 집값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급매물이 좀 소진이 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명지지구 라인을 따라서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해안순환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 도로축이 이제 경남하고 이제 부산하고 울산을 하나의 단일 이제 경제권역으로 이제 묶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고속철도라든지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 물류에 대한 이제 양이 이제 상당히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그 경제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개 지역을 이제 묶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집값이 올랐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저금리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조정을 받는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좀 이제 활성화가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래 대표와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하고 조리시설 위생 상태가 불량한 배달 전문업소 17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객석을 갖추지 않은 배달 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기획 수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한 업소 6곳, 위생불량 상태가 심각한 업소 7곳,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업소 3곳, 원산지 둔갑 행위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가려둬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관리가 매우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부곡동에 있는 A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소지한 흉기로 경찰관의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를 더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운송정비사업조합 간 실무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운송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실사당 방문기간, 현장 모니터링단과 신속대응 조치반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